자, 다른 보수 후보들이 윤석열이 등장하니까 지지도가 5% 밑으로 대체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과 한 서너 명의 난장이 이런 꼴이 돼가고 있고요. 제1야당이 그전에도 존재감이 없었지만은 이제 윤석열의 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장에 윤석열 전 총장의 코를 기려는 보수 수구 기득권의 윤석열 낚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대중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설파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우려성들이 보수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라고 말을 하면 정경련의 기간지격인 신문이죠. 한국경제가 윤석열을 이 수구 기득권의 이데올로기로 코를 끼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취임 때에도 사퇴 때에도 했던 한마디,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취임할 때 사퇴할 때 뭔 말을 했느냐? 윤석열이 계속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인가? 윤석열의 부친이 연대 교수를 했다 그러죠. 연대 교수를 하면서 경제학회에 부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부친이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로 전 한국경제학학회 회장을, 그래서 부친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윤석열의 대학 입학 선물로 책을 줬다고 합니다. 문가리가 반자유주의 행보를 하니까 윤석열이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추미애와 갈등 국면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더 강조되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은 앞으로도 이 밀턴 프리드먼과 또 마제스 등의 자유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경제학적 자유주의 사상이겠죠. 시카고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적 신봉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가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공갈도 칩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정농단이나 삼바 수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자, 국정농단 수사도 삼성의 이재용이가 있고 삼바 수사도 이재용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지나치게 자의적이라서, 즉 조작적이라서 윤석열의 진심이,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기업 총수를 다루는 윤석열의 진심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가 강조하는 말과 같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요렇게 살짝 이재용을 갖다 대면서 공갈을 칩니다. 저는 윤석열이 이런 수구 기득권의 이론에 놀아나면 또 하나의 황교안이 될 거다. 황교안이야말로 민부론, 정경련 앞잡이 같은 행동을 하다가 끝났습니다. 정경련은 이 나라에서요, 대기업도 자신들의 이해를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기업이 특히 보수 진영을 타락시킨 부분에 정경련이 엄청나게 기여했고, 결국 정경련식의 그런 로비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도 엄청나게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밀턴 프리드먼으로 보자면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한 자유주의자다 이야기되고 있고, 작은 정부론의 기수고 반케인저 학파의 창시자다 그러면서 이제 통화주의의 대부다라고 하면서 프리드먼 학파 혁명을 이끌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경쟁적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제도이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정진시키고,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정부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이 연준의 서투른 통화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면서 케인즈하고 반대 입장에 서서요. 자, 이 사람은 IMF도 실패했으니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밀턴 프리드먼이야 말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론 바탕을 깔았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과연 이 세상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적 자유가 동등하게 가고 있습니까? 대기업과 개인 노동자의 경제적 자유가 동등합니까?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자유가 동등하고 경쟁이 공정합니까? 전혀 현실에서는 자유와 공정한 경쟁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효율이 극대화되고 시장에는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자, 이 시장 자체가 정글 자본주의고 정경유착으로 가는 슈퍼 자본주의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 1912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사망한 미국도 정경유착의 시대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서 자신은 진짜 자유주의 그야말로 경제가 작은 정부를 통해서 적어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경쟁과 자유 방임을 통해서 저절로 잘 굴러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밀턴 프리드먼이 살았던 시대에 미국은 군산복합제고 세계적 일종의 패권적 제국주의를 추구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심지어 통화주의자의 정책조차도 미국의 뉴욕의 월가에 있는 자본가들이 미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연준의 총재 이사가 되면서 해전문 인사로 자본가가 경제학자, 경제정책가가 되고 관료가 되고 백악관에 들어가는 비일비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를 윤석열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다라고 갖다 대면요. 윤석열은 그야말로 시작과 동시에 사망이 떨어질 겁니다. 출발 즉시 사망이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종을 울렸습니다. 세계화도 끝났습니다. 한국의 스콜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트럼프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와 완전 거꾸로 가는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것은 경제가 절로 안정적 성장을 하고 그리고 각국들이 세계화를 가는 부분에서 교역에 의한 이익 부분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비교 우위가 적용이 되고 또 나아가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고 양심적이며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그래서 경쟁도 이렇게 공정하게 경제적 자유도 공정하게라는 이상적인 한마디로 천국 같은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을 보면 거기에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임팔라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기린도 있고 또 멧돼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이에나도 있습니다. 표범도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게 살아가는 먹을 거는 절로 해결이 되는 그래서 이들은 장난으로라도 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정글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만화영화도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그런 부분을 말하면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윤석열에게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한 자유민주주의 관련 발언이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로요. 한국 경제는 법치주의, 문민통제, 다원주의, 실질적 양심사상 토론 표현, 출판 결사, 집회 청원의 자유, 그리고 열린 사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확보, 권력 분립, 행정 권력은 독립된 사법부에 의해 견제, 정치적 평등,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억압받지 않는 소수자 이런 레리 다이아몬드 스탠포드 교수의 규정을 말을 하며
윤석열이 지난 4일 사퇴 입장문에서도 앞으로도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그래서 윤석열이 퇴임 때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국민보다 앞에 세우고, 자, 그는 자유민주주의론을 그의 검사 인생과 지식인으로서 삶을 관통하는 정치 경제 철학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문가리의 반자유주의 성향을 목도하며 윤의 신념이 더 굳어졌다라는 게 주변 인물의 전언이다. 그러면 윤이 대학 때부터 그렇게 정치 경제적인 사상 체계를 관통하는 자유민주주의 입장을 가졌다면 지난번에 촛불로 정권이 들었었고 그 촛불로 들어선 정권을 심판하고 청산하는 문가리의 행태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맞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내 사상과 맞지 않는 정권이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았겠죠. 과연 그게 어울리는 이야기고 겪어봐야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문의 반자유주의 성향을 지켜보며 윤이 신념을 굳혔다는데 진짜 신념이 있었다면 진짜 대학 때부터 경제사상적 철학 체계가 있었다면 문한테 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한 인물을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고 필요에 의해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앞으로 문재인에 대한 안티테제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캐치프레이즈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울 거다. 그는 계속 이 자유민주주의를 취임 때도 이야기했고 총장일 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영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검찰 대변인이 윤 심사를 설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신임 윤석열 총장은 시카고 학파인 밀턴 프린트먼과 오스트리아 학파인 루트비 폰 미제스의 사상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와 형사법 집행 문제에 관해 고민해왔다. 그래서 시장경제,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정진시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프리드먼과 미제스는 47년 스위스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몽펠레랭 소사이어티를 결성해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 힘을 쏟은 경제학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취임 때 대변인실이 내놓은 이런 보도자료. 물론 경제에서 정치 권력이 개입을 하거나 또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현재 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벽에 부딪힌 가장 큰 원인은 신자유주의라는 부분, 자본과 노동과 상품이 국경 없이 아무데나 다 다닐 수 있고 그러면 경제를 완전히 방치하는 부분으로 가게 됐을 때 경제도 정글처럼 사자, 라이언이나 표범이나 하이에나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무한정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슈퍼자본주의, 경제자본이 정치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정치를 좌지우지 이렇게 하고 또 정글 카지노 자본주의, 그야말로 센 놈이 약자를 다 잡아먹고 도박식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미국의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을 가져왔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난을 일으켜버렸고 그리고 수익 극대화라는 부분을 추구하면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일자리를 다 상실시켜버리는 일자리 소멸의 시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 일자리 소멸의 시대에서 소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맞서서 나머지 99%의 기술도 자본도 없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유주의고 밀턴 프리드먼이나 미제스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거는 히틀러를 겪고 이 파시즘을 겪고 대공황을 겪고 난 1930~40년대의 가치에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냉전 시대의 가치에 맞는 이야기지 냉전이 끝나고 난 뒤 신자유주의 시대가 80년대,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넘쳐난 결과 세상은
어떻게 돼버리는가? 또 다른 대공황과 같은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극단적인 양극화와 그리고 일자리 소멸의 시대를 가고 있다. 윤석열을 그야말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해온 신자유주의자들 쪽으로 끌고 가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신자유주의가 소멸돼야 될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시장의 무한한 자유는 결국 센 놈만의 자유를 허용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육 강식으로 센 놈이 약한 놈을 다 잡아먹어도 그만이다라는 이 신자유주의. 그래서 윤석열이 신자유주의를 자기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공부가 좀 안 됐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했던 말을 지나치게 주변에서 확대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윤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데 거기에 마치 윤이 거대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양 사설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경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이 정말로 신자유주의를 주장을 하고 그걸 올바른 이 시대의 가치라고 주장한다면 윤은 대선에 안 나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윤석열이 국정농단 수사를 이재용 등에 대해서 한 거, 또 삼바 수사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논란거리다. 그래서 잔혹하게 수사를 했고, 그래서 조국 수사는 이런 윤이 했던 다른 대형 수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러면서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로 깨달은 바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윤이 앞으로 지금 정치를 하기 위해 사무실도 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윤이 어떤 행태로든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관점에서 이렇게 대선으로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을 이 자유민주주의자라서 규정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윤 총장 주변에 있는 전직 법관들, 전직 판검사들, 그리고 고위직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대부분 밀턴 프리먼유의 신자유주의를 숭배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접촉하는 보수 언론의 사주들도 다 이런 신자유주의를 추종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스카이 대학을 비롯한 경제학, 경영학 한다라는 인간들 전부가 신자유주의를 추종할 겁니다. 그 교수 전부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재벌로부터 돈이 되고 사회이사라도 해먹지요. 그래서 이 사회에 정경련의 재벌을 등을 떠받치는 언론 그리고 관료 그리고 법조인 등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들의 기득권 털도 너무 공고합니다. 그런데 표는 그야말로 바닥의 서민한테 얻어야 윤석열이 대선이 될 겁니다. 윤석열이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철지나서 이미 망해버린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포획이 된다면 그건 수국 기득권이죠. 이제는 그런 신자유주의가 말하던 시대가 끝이 나버린 시대예요. 성장도 없고 취직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실업이 만연하고 소수만 극단적으로 성장하고 다수는 무너지는 그야말로 극단적 양극화의 저성장 시대에서 어떻게 신자유주의가 통합니까?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 시대의 본질을 바닥에서 새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